박영수 후보를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팀 박영선 세 분 모시겠습니다. 자. 대변인과 비서실장 두 분. 예. 후보가 돋보여야지. 후보는 가운데 앉으세요. 예. 자, 토요일 자정을 향해 가는 시간인데 마지막에 또 모셨어요. 언제 모셨냐면 단일화 발표된 직후에 모셨어요. 맞아요. 그때 그런 말을 했었어요. 이제 이번 선거는 내 선거가 아니라 진영 전체를 대표해서 뛰는 거라 차를 타고 벙커로 오는데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라. 실제 선거운동을 뛰니까 어때요? 유세 현장에 가면 빗속에도 그냥 항상 이러신 분들 보면 네. 아유 제가 그냥 마음이 더 뭐라 그럴까요? 그냥 아리다고 하나? 눈물이 막 핑 돌고 정치 인생 통틀어서 지금 가장 간절하지 않으세요?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큰 선거를 뛰게 되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망가지기도 하고 예? 성장하기도 하고 예. 지역구 선거는 자기 개인이 내 당락이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장 선거는 진영 전체의 네.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이런 네. 거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내가 없어진다. 맞아요. 굉장히 지금 마음이 애절해요. 간절하죠. 네. 이 선거 이후에 승리했을 경우와 그렇지 못할 경우에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집에 가는 길에 혼자서 눈물이 나요. 문재인 대통령도 생각나죠. 얼마나 혼자서 애태우고 계실까. 그런 위치에 가봤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결국은 자기만 남는 사람도 있어요. 이명박처럼. 내 안에 나밖에 없어. 근데 이제 내가 사라진다고 하더라고. 네. 나는 안중해지고 후보님도 그런 지경에 가버렸나. 근접해 있어요 지금. 네. 물어보세요 이 세 분들한테. 정말 그 진인사 대천명의 자세로 네, 하실 수 있는 건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야 이건 폼이 안 나라든가 이게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래. 그런 게 없어진다고 하더라고. 0.1이라도 도움이 되면 그거 다 하려고 그런다고. 맞아요. 그러다 보면 안 피곤하대요. 왜냐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막. 그러네요.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 근데 그 분들이 두 갈래로 갈리더라고. 하나는 다 자기 얘기만 해. 끝까지.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이겼잖아. 이런 이명박 우리의 사람이 있고 자기가 너무 위대해지는 거야. 이걸 거치면서 이제 자기가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문 대통령까지 정반대 유형이죠. 네. 후보님은 어느 쪽으로 가나 싶어가지고. 아니 정말로 제가요 집에 들어가는 길에 문재인 대통령 또 내년에 치러야 될 대선 이런 거 생각하면 눈물이 막 나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상대가 맨날 거짓말만 하고. 그치. 네? 아니 근데 내곡동에 갔거든. 그거는 더 이상 입증할 필요가 없을 수준으로 목격자들이 등장한 거예요. 생태탕집 아들이 기억하는 건 얼굴이 아니고 구두 그 백바지하고 신발이야. 페라가모. 그리고 실제 그 시절에 페라가모를 신고 다녔어요. 그때 서울시청 출입하던 기자들 얘기 들어보면. 아 그렇군요. 네. 네. 측량을 뭐 1년에 한 번씩 했나? 35년 만에 처음 했는데 기억 안 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분명히 갔는데 토론에서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눈을 깜빡깜빡했다. 안 갔다고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이라는 걸 딱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거짓말 하는구나라는 게 확실했으니까요. 그치. 네, 안 갔다고 해놓고 잠깐 호흡 중지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기억 앞에 겸손해라. 처음에 저게 뭔 소린가? 이제 그러니까 준비해온 거지. 네, 준비한 멘트. 네.
네. 나중에 법정으로 간다거나 할 때 기억에 차고 이렇게 하려고 변호사님 잘 아시잖아요? 이게 보면 서울시장으로서 이해충돌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면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이 돼요. 소송에 휘말릴 수밖에 없죠. 고발이 들어갔어요? 고발했죠. 처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지정된 것이다. 네. 라고 네. 그건 완전히 허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보금자주택 지구를 지정한 바가 없습니다. 예. 예. 내곡동 관련해서는 추가 고발이 있었어요? 그 뒤에 계속 고발 내용을 보충해서 계속 자료를 제출하고 있어요. 거짓말 할 때마다. 네, 그래서 준비하시는 분이 너무 힘들어하셔요. 자, 그럴 때 화나잖아요. 보통 이제 그런 자리가 아니면 이 새끼 어디다 대고 거짓말이야 이렇게 할 텐데 확 올라올 거 아니에요. 올라오죠. 자, 평정심 굉장히 잘 유지하시더라고. 제가 기자 출신이고 인터뷰를 많이 해봤잖아요. 인터뷰를 하면서 느끼는 그 직관이 있어요. 아, 이게 사실이다, 거짓말이다. 첫날 토론회를 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딱 물어봤잖아요. 갔냐 안 갔냐. 대곡동 그 현장에 갔냐 안 갔냐. 근데 그때 안 갔으면 바로 안 갔다고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분이 머릿속에 뭔가 계산을 하고 있어요. 아, 이거는 100% 거짓말이다. 응? 확신이 드니까 막 마음속에서 분노는 끌어오르지만 나는 방송 프로니까 그게 아니죠. 하늘이 보고 있다. 하늘이 보고 있다. 그 토론회 잘하셨어요. 제가 네. 토론회를 계속 따라갔는데요. 갑자기 예상에 없었던 이제 인사말을 하라고 하니까 그것도 순서를 먼저 이제 우리 박영선 후보에게 이제 하다 보니까 상대는 준비할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잘 이렇게 토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 굉장히 센 분이구나. 알았어. 화목한 건 잘 알겠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오면서 잘했어 박영선 딱 이렇게 소리를 질렀거든요. 그쪽은 조용하더라고요. 근데 토론회 때 노무현 정부 때 결정됐다고 그런 식의 거짓말이라든가 완전히 사실 허위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언론이 토론회 때 오세훈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 아니다라고 팩트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잖아요. 그 언론 환경도 지금 대단히 폐단돼 있다. 힘들어요. 언론 환경이 옛날로 돌아갔어요. 그건 확실해요. 네. 그리고 이게 이명박 시절이요. 거기에다가 포탈까지 힘을 더해서 맞아요. 아주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정말 분노가 생겨요. 김대중, 노무현, 10년 그러고 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그래도 어느 정도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전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근데 지금 벌써 이명박 시절로 돌아가고 있어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바닥 민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실제. 요새 어때요? 정말 저랑 같이 다니는 기자들도 네. 헷갈릴 때 오늘 수치는 20% 이상 차이 나는데 현장 가면 전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도 코엑스몰을 갔었거든요. 젊은이들이 와서 사진 찍자고 그러고 그다음에 1번 찍었어요 뭐 이러고 지나가고 막 이러니까 기자들이 어리둥절해 하더라고. 저한테 자꾸 물어봐요. 혹시 여론조사 바뀐 거 있어요? 뭐 이렇게 자꾸 내부적으로. 네, 내부적으로. 진짜 기자들이 어리둥절해해요. 저도 그렇게 느끼거든요. 실제. 저도 선거를 여러 번 해봤으니까 노무현 대통령 끝나갈 때쯤에 우리 언론이 우리를 얼마나 팼어요. 그리고 그때 그 민심이 진짜 안 좋았어요. 남대문 시장 같은 데 가면 막 그 상인들이 막 욕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수치가 맞는 건가? 예. 지지자가 없어진 게 아니고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투표장에 나오냐 안 나오냐의 문제인 거죠. 그런 얘기도 많이 하셔요. 젊은 어머니들 무상급식 없어지면 어떡해요? 현장에서 무상급식 걸고 자기가 사퇴까지 했던 사람인데 왜 기자들 그거 안 물어보나 몰라? 국민의힘에서 그 무상급식을 해서 음식 찌꺼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무상급식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최근에 네. 한 의원이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 어머니들 그런 걱정 많이 하고 또 하나는 용산 참사에 대한 오세훈 후보의 발언. 폭력적 저항 때문에 그랬다. 현장에서 제가 느끼는 거는 시민들이 이게 재건축 재개발이 또 무자비하게 되면
아, 우리가 또 쫓겨날 수도 있겠구나. 실제로 이명박 오세훈 시장 시절에 뉴타운 재개발을 하면서 원주민들의 재정 착률이 20%에 못 미쳤거든요. 그런 트라우마들을 갖고 계신 거죠. 그때 700군데를 서울대 동시에 지정을 했었거든요. 수치가 탁탁탁 나오잖아. 비서실장을 잘 뽑은 것 같습니다. 강 의원님은 수행하시면서 인상적인 기억에 남는 장면 없어요? 저는 주로 이제 그 후보 뒷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깨도 진짜 표정이 있어요. 아, 또 시적 표현 나오네. 이렇게 후보 어깨가 처져 보이거나 그런 날은 저도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이렇게 어깨 보면 지금도 많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후보가 약간 츤데레 스타일이세요. 츤데레? 예, 예. 이렇게 막 다정다감하게 막 그런 스타일은 아니신데 예를 들면 그냥 띡 초콜릿을 그냥 갑자기 주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먹다 남았겠지. 너네 힘들지? 이제 당 떨어질 시간이 됐다. 초콜릿을 먹자. 이 뜻인데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그냥 주세요. 아, 피곤하니까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쉬어.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아, 나 이거 다음 거 안 갈래. 그러세요. 그 다음 일정이 있으신데 안 가시나 하고 우리는 퇴근을 하거든요. 근데 다음날 알고 보면 가셨어요. 아. 근데 요거 괜찮다, 요거. 야. 아니 실제 나 안 갈래. 나 안 갈래 그러세요. 예. 퇴근시키고 나서 예. 본인은 가고 야. 그런 스타일이세요. 예, 그러니까 예, 쑥스러워하고. 응? 예, 약간, 맞아요. 약간 쑥스러워하세요. 쑥스러워. 예. 이수진 의원님은 저는 생각이 같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지지를 하는 척을 하거나 이럴 성격이 아니거든요. 못하지. 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우리 후보님하고 정말 생각이 같을까. 처음엔 그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배우는 면이 많더라고요. 생각도 깊고 아이디어도 풍부하시고 제가 몰랐던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약속을 꼭 지키실 것 같은 분인 거예요. 제가 이분의 비서실장 한 것이 정말 잘했다. 그런 생각이. 저는 제가 이제 안 물어봤는데 왜 말라?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팀 박영선 나왔는데 너무 분량이 작아가지고 유세를 이제 하는데 네. 박영선을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일 잘하는 박영선 이렇게만 하다가 같이 겪어보니까 훨씬 더 많은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일 잘하는 박영선, 똑똑한 박영선, 야무진 박영선, 그리고 꼼꼼한 박영선. 그래서 시민의 삶을 찬찬히 잘 챙길 박영선이다. 이런 말이 막 저절로 생긴 거예요. 네. 아니 분량이 작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후보 개인 역량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전체 선거에 제가 보기에 3분의 2는 후보가 하는 거예요. 네. 그 후보가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정말 이게 선거가 달라지는데 지금은 객관적인 조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후보가 여러 가지 상황 판단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실 때가 많고 아주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의견을 딱 주셔. 근데 그게 상당히 좋을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일을 정책을 추진할 때 대충대충 전결에 맡기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고 정말 예 제대로 본인이 책임질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전결. 오늘 분량 좀 살겠는데. 그러니까 말 나온 게 주택국장 전결 같은 경우에 40만 평 넘는 땅을 그린벨트를 푸는데 서울시장이 아무것도 몰랐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게?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 그 말 한마디로 솔직히 말하면 시장 자격이 없어요. 맞아요. 네. 40만 평 그린벨트 푸는 걸 서울시장은 몰랐다고. 그렇게 몰랐다면 그린벨트에 관해서는 전혀 몰라야 되잖아, 항상. 그거 아니죠. 그쵸? 네. 송파의 그린벨트를 풀지 않겠다라는 인터뷰가 2008년도 1월 달에 SBS 뉴스에 있어요. 근데 왜 송파는 거기는- 알고 그렇지. 왜 내곡은 몰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지. 이거. 그 네. 양반의 주장대로라면 그린벨트에 관해서는 주택국장이 다 하는 거라. 그렇지. 찬반을 표시하면 안 돼. 그 말이 맞다면 내가 반대해봐야 결국 주택국장이 결정하겠지만 이렇게 말했어야지.
그렇죠. 내곡동 임대아파트 건축 건설 계획을 스스로 발표하는 장면이 또 YTN에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첫 해명이 존재와 위치도 몰랐다. 이거였잖아. 106번지, 110번지 포함된 프레젠테이션을 본인이 했어, 본인이. 어떻게 그게 몰라? 우리 천준호 의원이 그 문제를 제기했을 때 굉장히 강하게 처음부터 부인했어요. 존재와 위치 고발당했습니다, 그때. 예. 근데 그 강도가 굉장히 셌거든요. 그치. 나는 존재와 위치를 몰랐다고 말하는 순간 존재와 위치를 알았구나. 저 진짜 그렇게 느꼈어요. 도덕이 제발 저린 거죠. 예. 자기가 재산 신고한 건데 어떻게 존재와 위치도 몰라. 그러니까. 재산 신고를 몇 번을 했는데 나중에는 2005년 이후로 막 뛰잖아. 재산이 막 올라가잖아. 그럼 물어봐야 할 거 아니야. 이거 왜 이렇게 올라가? 아, 그거 다 물어봐요. 당연하지. 공직자 재산 신고할 때 네. 값이 올라가면 전화 와요.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갔냐? 그 신고 받는 데서. 그러니까는 그 존재와 위치를 몰랐다는 말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2000년부터 계속 신고해 왔던 건데 어떻게 몰라? 자, 오세훈 후보는 왜 시장이 되면 안 됩니까? 첫째, 모든 걸 국장 정결로 미루기 때문에. 잘했어. 국장들이 불안해서 이거 정결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다가 잘한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처음에 장관 됐을 때 제일 불편했던 단어가 뭐냐면요. 결제 서류를 쫙 들고 들어와갖고는 딱 저한테 하는 첫 마디가 장관님 결심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뭔 결심? 그러면 이거 결심을 해주셔야 되는데 매일 결심해야 돼. 매일 결심. 국장 전결이지만 결심은 장관이 해야 되는. 그 전결의 의미는 집행의 전결이에요. 그러니까 할 거냐 말 거냐는 장관이 결정하는 거예요. 시도 똑같아요. 시장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잠깐만요. 이수진 의원 주무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두 번째는 거짓말을 너무 잘해. 이 얘기까지 지금 해드리려고. 뒤에서 컨닝 조그맣게? 예. 아, 그래서 고개를 숙인 거예요? 말하는 게 안 잡히라고? 근데 고개를 숙이길래 자나 그랬더니 거짓말. 거짓말을 잘해.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말을 계속 바꾸잖아요. 직원들이 전부 녹음을 할 것 같아. 어? 그 장을 두는 이유는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책임을 안 지고 저 사람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면 밑에 사람 충성심이 어떻게 생겨? 세 번째는 서울시 의회에 가서 시장이 시정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2011년도에 그만둘 때도 서울시 의회의 의원들하고 너무 충돌이 심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민주당 의원님들이 숫자가 더 많아요. 매일 시의회와 시장과의 갈등이 계속될 거예요. 그럼 서울이 어떻게 되겠어요? 작동하지 않는다. 작동하지 않아요. 백신 접종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코로나19를 빨리 종식시켜야 되는데 매일매일이 갈등이죠. 그리고 본인이 뭐 하겠다는 것들 있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이거 다 중앙정부하고 협조해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부터 1년 2개월간 식물시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우리 서울이 멈추고 서 있어야 되냐고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코로나19를 빨리 종식시키고 서울 시민의 삶을 일상으로 돌려놓고 소비를 진작시켜서 다 이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끔찍해요 지금. 네 번째는 제가 좀 보충을 좀 하고 싶은데요. 오세훈 시장이 정말 서울시를 방만하게 경영을 했거든요. 급전도 많이 땡겼어요. 그래서 하루에 이자만 20억이었어요. 연간 7천억 원이 넘는 이자를 부담하는 그래서 빚이 20조가 됐거든요, 서울시가. 전혀 경영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고, 용산 참사.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일주일 안에 다 풀겠다고 했는데 과거에 대한 성찰이 전혀 없어요. 절대로 되면 안 되는 사람이다. 세빛둥둥섬, 무상급식 반대도 했고, 과거에 오세훈 시장이 시정을 돌아보면 다시는 절대로 안 될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결정적으로 그 사람은 스스로 하기 싫다고 자기가 그만둔 사람이에요. 새로운 서울시는 새로운 서울시장 후보에게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박영선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 방송을 보는 시점은 선거 직전이거나 선거 당일일 수 있어요. 그분들 중에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면. 사전 투표율이
사상 최고로 높았어요. 보궐선거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지금 이기고 있어요. 투표해 주시면 우리 승리합니다. 그래서 꼭 투표해 주시고요.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저하고 헤어지던 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간절한 눈빛, 그 간절한 눈빛을 생각하면 저는 지금도 굉장히 가슴이 막 아려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중에 마지막 선거예요. 다음 선거는 바로 대선이에요. 정권 재창출하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가치가 또 다시 10년 전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대한민국을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2배로 잘하겠습니다. 꼭 꼭 투표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퇴근하시죠. 서울, 부산 유권자가 아닌 분들은 제주도에 살건 미국에 살건 아프리카 살건 투표 동료로 참여할 수가 있어요. 이 선거에. 얼마든지. 투표를 안 하는 건 저쪽 당선을 돕는 거란 말이지. 이 진보 진영이 가지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가 자기 힘을 항상 과소평가해요. 내가 혼자서 어떻게 선거 결과를 바꿔. 응? 바꿀 수 있어. 당신한테 그 힘이 이미 있다고. 그 힘을 써! 끝!